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니티 포토는요,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수정, 보정, 혹은 편집, 합성, 그리고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에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포토샵이라는 저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포토샵 대신에 이 어피니티 포토, 세리프사에서 만든 어피니티 포토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어피니티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제 셰리프라는 유럽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기능들은 우리 포토샵이랑 거의 유사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도 해주고요. 그리고 연구 버전이라는 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이런 어피니티 포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포토샵을 사용하고 싶은데 포토샵을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문적인 아주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다든지 세부적인 작업들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포토샵을 사용하시겠지만 포토샵의 이런 가격이 좀 부담되시거나 나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잠깐의 간단한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를 그린다든지 이런 작업들 간단한 작업들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 어피니티 포토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능 자체가 포토샵보다 못하다 그렇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어피니티 포토도 굉장히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편집 수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이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어피니티 포토 직접 검색을 하시거나 이렇게 어피니티 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어피니티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피니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디자이너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포토, 퍼블리셔,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포토를 선택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어피니티 포토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바이 나우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 나우를 클릭하신 다음에 맥을 사용하신다면 맥 버전을,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윈도우 버전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바이 나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일단은 좀 사용을 해보고 구매하고 싶다 하신다면 프리 트라이얼을 다운 받으시면은 한 열흘 정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 트라이얼 가끔씩 이제 이벤트로 하게 되면은요, 한 반 정도 값으로 또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이패드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패드에서 또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피니티 포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해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피니티 포토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 창은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지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요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 홍보성 그런 이미지들이고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또 바로 어피니티 포토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뷰 샘플즈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작업물을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어피니티 포토 홈페이지 가시면은요, 이렇게 튜토리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튜토리얼 대신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영어를 못 알아들으셔도 화면만 보고서도 또 이렇게 따라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튜토리얼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일단은 클로즈 누르겠습니다. 닫기. 자, 닫기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맨 처음에 저랑 조금 화면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화면을 맞춰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한번 같이 이 화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저랑 조금 달라도요. 나중에 저랑 같이 맞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화면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어피니티 포토 아이콘이 있고요. 그리고 메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에디트, 뭐 텍스트, 도큐먼트 등등등등 이런 메뉴들이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런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이콘 아래에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글자가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글자 맞추는 방법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 이 위에는 이제 도구 모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구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아이콘을 찍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해놓은 도구 막대라고 부릅니다. 요 전체를요. 그래서 도구 막대 위에 이런 아이콘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작업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구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건데요. 여기 도구들은 우리가 훨씬 이 위에 있는 도구들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 모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도구 모음 안에 있는 아이콘들을 또 눌러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는 또 우리 단축키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 도구 모음에서 찍어서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기능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하나하나의 이런 탭들을 패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와치 패널을 보세요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요 창들을 이런 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들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꺼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배치들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쵸? 칠해져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우리 작업 공간이 될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실제로 어떤 책상, 데스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작업할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도 불러오고 아니면 도화지 같은 종이들을 불러오거나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상태 표시줄이라는 것이 이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우스 표시나 아니면은 어떤 객체에 대한 상태 또는 도움말 같은 것들이 요 아래의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 표시줄을 또 참고를 하시면은요. 아,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작업 화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게 됐는데, 자, 이미지를 불러오니까 아까랑 또 작업 화면이 조금 달라졌죠? 일단은 왼쪽에 도구 모음이 활성화되었고요. 그리고 위에 상단에 도구 막대들도 활성화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쵸? 요 이미지의 레이어와 그리고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창으로 또 보여주는 이런 창이 또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컵이 하나 있죠? 자, 근데 이 컵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자, 컵의 위치를 제가 선택을 해서 다른 곳에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그다음에 자, 이동을 시켜주면은요. 이런 식으로 저 컵의 위치를 이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래 있던 이미지를 제가 잘라서 왼쪽에다가 두니까 여기가 빈 공간이 되어 버리죠.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서 가위로 요 부분만 잘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분이 빈 공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그러면 이대로 두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색하지 않게 또 포토샵의 어피니티 포토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컵도 보시면은 이 컵 주변에 있는 이 배경들도 같이 잘려져서 또 여기에 옆에다 두면 또 어색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컵만 또 따로 선택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미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 우리가 또 살펴볼 거고요. 자, 또는 자, 이 이미지의 분위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청량하고 좋은 분위기이지만 조금 더 나는 살짝 어두운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요. 이미지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색상을 바꿔줄 수 있는 HSL 기능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미지의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색상 조절, 이렇게 채도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명도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또는요, 이 이미지가 조금 밋밋하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다가 제가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요,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직접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위에다가 직접 내가 그림을 그려서 또 사진을 꾸며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실 건데요. 자, 제가 요거를 닫고서 자, 여기 이렇게 작업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요. 파일 메뉴에 보시면 오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신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자, 오픈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다운받으신 이미지 클릭하셔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저와 같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 화면을요, 조금 더 편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아래에 글자가 보이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 도구 막대 위에 이렇게 올려두신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신 다음에 오른쪽 키를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키를 눌러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 앤 텍스트와 아이콘 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이콘 앤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저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글자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같이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오메트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지오메트리 기능이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은 자, 우리 오른쪽 키 눌러서 나오는 창에서 마지막 줄 커스터마이즈 툴바라는 게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즈 툴바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도구 막대에 또 다른 아이콘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요 아래에서.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요거를 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지오메트리 툴을 다시 넣어 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쭉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은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지오메트리 툴 묶음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점선 박스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 하얀색 점선 박스 부분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다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레인지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고서 두면은 이제 다른 아이콘들이 자리를 비켜주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이 가운데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 이렇게 놓아지게 되죠. 자, 이렇게 쓰면은 다른 거는 우리가 또 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도구 막대는 저와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되셨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도구 모음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줄로 나열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요 막대들이 기능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열되어 있으면 또 하나하나 찾기가 조금 불편해요. 자, 그래서 요 도구 모음은요, 어디를 가시냐면은요, 자, 위에 우리 상단에, 화면 상단에 메뉴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메뉴에서 뷰 메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뷰 메뉴를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신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툴 바는요, 우리 방금 했던 이 상단의 도구 막대를 말하는 거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아래쪽에서 두 번째 커스터마이즈 툴즈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요 도구 모음에 들어가게 될
이런 도구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도구들은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이미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하단에 보시면 넘버 오브 컬럼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2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구 모음이 두 줄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여러 줄이 있으면 더 편하겠지 하고서 이렇게 8줄씩 만들면 또 얘가 작업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로 바꿔주신 다음에 클로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줄로 바꾸니까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그죠? 동그란 원형 두 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로 우리가 객체나 어떤 브러쉬의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한 줄로 있을 때는 얘가 없었잖아요. 그죠? 물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와치 패널, 컬러 패널에 이렇게 똑같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왼쪽에도 이렇게 도구 모음에도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패널들을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널 정리도요.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에 뷰 메뉴로 가보실게요. 자, 뷰 클릭. 그 다음에 자, 저 패널들은 어떻게 찾냐면 쭉 내려보시면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자, 스튜디오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패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브러쉬, 채널, 컬러, 히스토리,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이 체크가 되어 있는 패널들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보이게 되는 건데요. 지금 너무 많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필요한 것들만 일단은 켜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맨 윗줄에 32비트 프리뷰 이것도 굳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다시 뷰 메뉴로 가서 스튜디오 간 다음에 이번에는 채널도 아직 사용 안 할 거니까 채널도 체크 해제.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얘가 자꾸 닫아져서 불편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도 가능하냐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은 제일 아래쪽 줄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아래쪽 줄에서 보시면 내비게이터, 트랜스폼, 히스토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건데요. 자, 여기서 내비게이터 이름 부분을요. 꾹 누르고 계셔보세요. 꾹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 화면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가운데쯤에다 드래그를 하시면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클로즈 패널 자, X자 모양이 있죠. 그래서 자, 이 상태로 X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닫아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 히스토그램 다 빼셔서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래쪽 세 번째 줄은 다 없어졌죠? 다음에는 이번엔 두 번째 줄도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맨 앞에 ADJ라고만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이제 Adjustment라고 해서 우리가 조정 레이어 아까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색상을 바꿔줬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보정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놔두고요. 다음 두 번째 레이어도 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는 우리 이 어피니티 포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꼭 놔두고요. 세 번째, 이펙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펙트 누르신 다음에 이 이펙트도 일단은 저 빼서 닫아주도록 할게요. X, 다음 스타일도 끌어서 X, 다음 스톡도 끌어서 X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저스트먼트와 레이어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일 윗줄로 이동해서요. 자, 히스토그램도 빼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와치 컬러 브러쉬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3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우리 레이어라는 게요,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요 레이어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어드저스트먼트와 레이어의 상단에 저 검은색 부분에 여기 경계 부분 있죠. 자, 이 경계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죠. 그래서 자, 얘를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쭉 올려주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조금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작업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우리 작업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